지난 UFC 320일 톰과 실 간의 경기 이후로 아이포킹 반칙이 이슈인데요. 전 UFC 파이터 케빈 리가 트윗으로 다음과 같은 생각을 밝혔습니다. 난 UFC에서 22번 싸웠지만 단 한 번도 누군가의 눈을 찌른 적이 없어. 난 선수들이 일부러 그런 짓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심판들은 더 적극적으로 감점을 줘야 돼. 하지만 동시에 연기하는 새끼들도 많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유력한 다음 UFC 라이트헤비급 타이틀 컨텐더 칼로스 울버그가 다음 타이틀샷은 프로아치카가 아닌 본인이 받아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유리는 페레라에게 2번이나 졌잖아. 그래서 세 번째 경기가 성사될 것 같진 않아. 유리는 최대한 3차전을 밀어붙이려 하겠지. 빅파이트니까. 하지만 이제는 나의 시간이야. 유리도 본인의 시간이 있었지. 대단했고 그 또한 인정해줘야 돼. 하지만 지금은 나의 시간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다음 샵이 페레라 전일 것 같은지 아님 페레라가 월장해서 프로아치카와 잠정 타이틀전을 하게 될 것 같은지 너의 직감은 어떠냐는 질문에는 있잖아, 난 알렉스와 싸우고 싶어. 빅파이트고 머니파이트잖아. 재밌는 경기기도 하고 팬들이 보고 싶어하는 경기야. 그래서 페레라가 라이트 헤비급에 머물러 줬으면 좋겠어. 그래야 페레라와 싸울 수 있으니까. 정말 멋질 거야. 알렉스와의 경기는 내가 항상 원해왔던 거였어. 그리고 알렉스 같은 파이터를 이긴다면 그건 네가 탑 레벨에 있다는 뜻이지. 다른 애들은 다 제쳐두고 난 알렉스를 원해. 만약 알렉스가 헤비급으로 월장한다면 난 유리와 싸우게 될 거라고 봐. 성사될 수 있는 또 다른 시합이지. 유리와의 경기도 기대돼. 그리고 이 경기를 계속해서 원해온 유리를 꺾는다면 더 좋겠지. 걘 내가 본인과의 시합을 거절했다고 했는데 그건 완전히 왜곡된 말이야. 완전 사실이 아니지. 우린 그 경기에 동의했었어. 여기까지만 말해둘게. 어차피 우린 결국 싸우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말이 씨가 되니까 조심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페레라는 킥복싱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다. 페레라의 킥복싱이 MMA로 얼마나 잘 전향됐다 느끼냐는 질문에는 페레라는 정말 많이 발전했지. 걘 연구하고 배우는 타입이고 알다시피 다른 무대 킥복싱에서 챔피언이었잖아. 그래서 본인 킥복싱 배경을 기반으로 발전시켜서 MMA로 잘 전환시킬 수 있었던 거야. 그리고 한번 챔피언이었던 사람은 언제나 챔피언의 멘탈리티를 가진다고 하잖아. 그래서 난 알렉스가 이 체급에서 집중력이나 멘탈 면에서 가장 강한 것 같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플랜 A는 알렉스고 플랜 B는 유리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너한테 가장 이상적인 경기 일정은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는 일단 2월에 호주 대회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엔 3월에 라스베가스 대회가 있을 거야. 그 이후는 어디든 상관없고 그쯤이면 언제든 좋아. 근데 UFC가 부르면 언제든 거기에 있을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페레라는 내년 백악관 이벤트에서 존 존스와의 경기를 계속 어필하고 있는데요. 일단 UFC가 빠른 결단을 내려야지 라이트 헤비급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레라가 벨트를 반납하게 할 건지 아님 잠정 타이틀을 진행하게 할 건지를 UFC가 빠르게 결단을 내려줘야 타이틀 전선이 돌아가지 않을까 싶네요. 또한 톰 아스피날의 유튜브 채널에 톰의 아버지이자 코치인 앤디 아스피날이 출연해 톰 눈 상태 업데이트 및 현재 여론에 대한 생각을 전했습니다. 어제 아침에 병원 안과 전문의와 진료를 받게 됐어. 그 의사는 아부다비에서 봤던 의사랑 거의 같은 검사를 진행했는데 상태가 안 좋다고 했어. 눈이 전보다 더 감겨있는 상태야. 오른쪽 눈은 여전히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회색으로 보인다더라고. 시력 검사를 하면서 글자를 보여줬는데 아무것도 못 보더라고. 왼쪽 눈은 시력이 약 50% 정도고 글자판에서 4줄쯤 내려가다가 그 이후론 더 이상 못 읽었어. 그래서 한쪽 눈은 아주 흐릿하고 다른 한쪽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상태야. 그 경기는 중단됐어야 했어. 톰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 그건 반칙이었고 그 반칙으로 볼 수가 없었지. 그럼 싸울 수가 없는 거야. 만약 그 상태에서 하이킥을 맞고 KO 당했다면 더 최악이었겠지. 그리고 검사에서 그나마 상태가 나올 쪽 눈도 초점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어. 반대쪽 눈은 거의 전혀 작동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나한테는 건강이 가장 중요해. 격투기가 아니야. 격투기는 그냥 톰이 직업으로 선택한 일일 뿐이야. 그 선택에는 부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 대가가 따르지. 하지만 시력을 잃는 건 너무 좋지 않은 대가야. 게다가 반칙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더더욱. 그리고 시르간을 비난하려는 건 아니야. MMA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 아이포킹이 나오면 심판은 그거 하지마 라고만 하지. 그 아이포킹 때문에 패배한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어. 내가 누가 이기고 지는 문제로 하자는 게 아니야. 다만 선수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거지. 지겹게 말하지만 이 문제가 누군가의 아들의 문제였다면 그 부모도 나처럼 말했을 거야. 네 아들이 싸우러 들어간다면 최대한 안전하길 바랄 거잖아. 근데 톰은 눈을 심하게 찔렸고 시력을 잃을 수도 있었어. 아직 한쪽 눈은 시야가 돌아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아직 몰라. 그냥 기다리고 있어.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지길 바랄 뿐이야. 톰은 지금 기분이 정말 안 좋아.
전혀 행복하지 않아. 화나 있고 슬퍼하고 속상하고 막 그런 상태야. 톰은 지난 3, 4년 동안 갑자기 급오퍼로 경기를 잡기도 하고 백업 파이터를 하기도 했고 그냥 앉아서 존 존스를 기다리다가 이제 경기를 잡았잖아. 15개월 만에 경기였어. 근데 실제로 싸운 시간은 3분 정도잖아. 우린 열심히 오래 준비하고 체력 훈련도 빡세게 하면서 라운드를 길게 가져가 보려고 했어. 근데 그걸 보여주지도 못해서 톰은 화가 난 거야. 다들 톰은 후반 라운드를 소화 못한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어. 어떤 기자들은 내가 돈이 더 되니까 톰이 복싱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게 톰의 경기에 영향을 줬다고 하더라고. 그런 개소리는 난생 처음 들어봐. 그냥 돈 때문이야. 만약 네 아들이 파이터라면 돈을 많이 받는 쪽으로 싸우게 하겠어? 아니면 적게 받는 쪽으로 싸우게 하겠어? 생각할 것도 없는 문제잖아. 톰은 거의 평생을 싸웠고 매주 스파링을 해왔어. 걘 누구와 싸우든 언제 싸우든 어디서 싸우든 신경 안 쓰는 사람이야. 스파링에서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 다만 10년 전쯤에 희룩에 걸려 한 번 포기한 적이 있었지. 근데 경기 후에 병원에 가서 보니까 신장 결석이 있었더라고. 그래서 며칠 입원했었어. 그때 포기한 이유는 너무 지쳤거나 희룩이 너무 아팠기 때문이겠지. 하지만 그 이후로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 경기 중에 시야가 보이지 않는데 싸우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이야. 그리고 SNS에 말들이 많은데 난 사람들이 뭐라 하든 좆도 신경 안 써. 상관없어. 사람들은 각자의 의견이 있고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아니면 그냥 관심 받고자 하거나 그저 영상 만들어서 돈 벌려고 그러는 거지.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지. 상관 안 해. 난 그저 내 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경기에서 반칙을 당한 게 속상해. 반칙한 선수에게는 아무 대가가 없는데 오히려 톰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어. 다 괜찮길 바라지만 괜찮지 않을 수도 있어. UFC에 룰이 있긴 해. 근데 그 룰을 바꾸려면 대체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하는 거야? 누군가가 눈을 찔려서 옥타곤 바닥에 떨어져야만 바꿀 거야? 아니면 돈 문제 때문인가? 글러브가 더 안전하게 바뀌면 경기가 덜 자극적이 돼서 사람들이 덜 본다고 생각하는 걸까? 나도 모르겠어. 옛날 프라이드 시절의 글러브는 지금이랑 달랐어. 하지만 내 관점에서 보면 지난 토요일 톰의 경기에서 일어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뭔가 조치가 취해져야 돼. 그리고 사람들은 시리간이 4분 동안 잼 몇 번 꽂은 걸 보고 톰의 경기가 좋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건데 그게 바로 싸움이야. 예를 들어 톰은 볼코프를 단 한 대도 맞지 않고 빠르게 끝냈어. 반면 시리간은 볼코프와 싸웠고 내 생각엔 졌어. 3라운드까지 갔지.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할 수 없는 거야.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고. 존 존스가 누군가를 2분 만에 이겼는데 톰은 2분 만에 못 끝냈다고 더 약한 파이터라는 뜻은 아니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세상이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앤디 아스피날은 시릴은 반복적으로 손가락을 펴서 방어하거나 찔러 들어가는 동작을 사용했다.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잘못된 습관이고 위험하다 지적했습니다. 또한 시릴간으로부터 받은 연락은 없었다 얘기했습니다.